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건은 세 가지로 발생하는데, 그 고소, 고발, 인지 세 가지로 발생합니다. 고소, 고발, 인지. 자백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자백도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인지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인지 세 가지 중에 먼저 두 가지, 고소,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고소장 돼 있잖아요. 여기 고소장 이렇게 지금 여기 좀 화면이 좀 적게 보이죠. 여기 보니까 고소인도 있고 피고소인도 있고 고소 취지가 뭔지 이런 부분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고소가 뭔지. 자, 형사소송법 223조에 보면 고소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고소함으로써 수사기관에다 고소하는 거겠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고소사건 많죠. 사기사건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고발은 뭔지. 지금 고소를 말씀드렸는데 고소는 피해자 이렇게 나오네요. 피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고발은 뭐야? 234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지만은 고발은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사료는 뭘까 이게 사료 그냥 생각, 판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생각, 인식 이런 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알면은 안 하면 안 되죠.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발하려는데 그 육하 원칙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수사 의뢰. 고발을 하거나 명백하면 죄가 혐의가 있든 없든 나중에 혐의가 있는 걸로 되든 없는 걸로 되든 일단 본인이 그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인식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 수사 의뢰로 이렇게 아무튼 알려줘라 이런 취지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범죄 알면은 그 사건화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고소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223조, 234조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기도 저기 조문이 9개 차이가 나죠. 224조는 뭐 224조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224조 고소의 제한 그래갖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 고소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 한번 다시 그 형사소송법을 좀 참고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229조에 보면은 배우자의 고소를 해가지고 형법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옛날에 간통죄인데 이거 폐지되어 있는데 230조 고소기간 나옵니다. 230조 친고죄. 친고죄, 모욕, 뭐 이런 것들 친고죄죠. 친고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범에서는 그 저작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법이라든지 그리고 식물신품종보호법 그 부분에서도 이제 친고죄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그 230조 고소기간 그래가지고 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1인 그 중에 한 명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도
다른 사람의 교수에는 영향이 없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232조 고소의 취소 나옵니다. 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친고죄죠. 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33조 다 한번 읽어볼까요? 233조 고소의 불가분 그래가지고 친고죄를 말하는 거예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여러 명 공범인데 그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그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친고죄는 공범이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 1명에 대해서 고소하면 나머지 2명한테도 그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또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도 고소가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소의 불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34조 고발 그래가지고 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234조 1항 2항 있고 235조 고발의 제한 그래가지고 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4조가 뭔가 아까 224조가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고 고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236조 대리고소 그래가지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대리 고발은 말이 없네요. 이게 고발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는 대리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 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해가지고 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의 100건 중에 99건은 다 고소장 고발장을 들고 오는데 그 중에 와서 이제 말로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진술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 그 다음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이런 데 보면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만일에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한테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를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그래가지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송치한다는 거죠. 고소, 고발 받았을 때에는 빨리 조사해가지고 관계 서류의 증거물을 검사한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239조 준용규정 전 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2조라는 게 그 237조, 238조인데 고소고발의 방식 그 서면으로 하는데 구술로 할 경우는 조서 작성하니까 그 고발 취소도 서면으로 하든지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술로 했을 경우에는 조서를 남겨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취소했을 경우에도 신속히 조사해서 빨리 그 검사한테 송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고소고발 말고 이제 끝으로 자수와 균형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7조, 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7조 그 서면으로 자수하는데 말로 하면은 조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수했을 경우에는 빨리 사건 신속히 송치하라 이게 이제 그 자수 준용 규정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고소고발 관련된 규정을 다 그냥 한 번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고소장을 다들 그냥 고소하는 사람마다 고발하는 사람마다 그 제각각 써오니까는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표준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어요. 이렇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민원 서식 내려받기, 기타 서식, 그리고 14 고소장 표준 서식, 여기 보면은 이 서식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서식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기재례로 돼 있고, 그래서 누가 고소하는지, 누굴 고소하는지 해서 인적사항 이렇게 기재하도록 돼 있고, 컴백 포기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아시는 대로 쓰고, 주민번호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를 하시면 돼요. 이름도 모를 수도 있겠죠. 고소 취지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죄로 처벌해다 주세요.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 고소인, 고소당하는 사람 피고소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오래된 표현같이 보이죠. 그냥 고소하니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그러니까 뭘 고소하는 거냐, 얘를 상대편은 무슨 죄로 처벌해달라 하는 것을 취지를 나타내고, 이제 그러면은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사기죄에 뭘 잘못했는지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피고소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기죄 범죄 사실, 자기가 사기당한 내용을 쓰는 거죠. 자기가 사기당한 내용을 쓰는데 그 주체는 누구냐? 그 피고소인을 주체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일시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가장 중요한 거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 우리가 조사할 때 아니면 뭐 이런 서류를 쓸 때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일시장소 대상 방법 결과, 그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범죄 사실을 쓰려 했는데 보면 장소를 빼먹었다든지 방법을 빼먹었다든지 꼭 뭐 하나 빼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 그것을 항상 해놔야 돼. 그 머릿속에 딱 해놔야 돼, 정리. 일시, 장소, 커피숍에서, 그리고 이제 고소인에게 대상, 방법,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결과해서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것을 일시장소 대상 방법 결과를 잘 기재해놨죠.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기죄 하는데 사기죄에 맞게 써야 되겠죠.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했으니까 범죄 사실을 사기죄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형법 347조 1항에 보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보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보를 받거나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범죄 사실, 고소 사실 쓰려면 이거에 맞게 사람 나예요, 나. 고소인이요. 고소인이 기망당한 거잖아요. 사람을 기망.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망했는지. 그래가지고, 재물의 교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물을 어떻게 결과 받았는지 이것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망한 내용은 빼고 사람에게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이러면 사기죄가 안 되겠죠. 기망이 빠졌으니까. 이런 문구에 따라 조문 문구에 맞도록 범죄 사실을 기재하셔야 되겠다. 고소장이 그러는 거고, 왜 고소하는지 해가지고 이제 범죄 사실이 이른데 여기에 이르는 그 경위 과정을 여기다 이제 고소 이유에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계약서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리고 돈을 이렇게 주게 됐는지, 그런 경과를 해서 사기당했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이거 완전히 도망가고 아무 연락도 되지 않고, 아유,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그럼 이게 증거가 뭐가 있는지 해서, 증거가 말로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여기서 체크했네요. 하고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했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날짜, 그리고 이제 고소인 썼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하는 수도 있고, 검찰청에다 내는 거니까는, 귀중, 이렇게, 귀중, 단체 뜻하는 귀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되어 있다 해서 증거 자료를 여기다가 인적 증거가 있는지, 누구를 조사해야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증거 서류는 뭐가 있는지, 증거물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고발장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고소인 인적사항 누가 고소하는지 누구를 고소하는지 무슨 죄를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시고 고소 이후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과정 기재하시고 증거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 사건 수사 재판 여부가 있는지 뭐 똑같은 사건을 다시 또 조사하면 중복 조사하면 안 되겠죠. 이미 재판받고 있는데 또 고소했다든지 물론 관련 사건이면 할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사건은 안 된다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장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의 고소고발은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고소고발로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 해서